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카카오 플랫폼이 우리 삶을 얼마나 깊이 또 넓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해준 지난 며칠이었습니다. 부랴부랴 시스템을 복구했지만 사고의 속수무책인 데이터 센터 재난 대비와 피해 보상, 그리고 독과점 문제까지 카카오 불통 사태가 남긴 과제는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집중 진단에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합니다.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네, 카카오 불통 사태 관련 토론 위해서 두 분 모셨습니다.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그리고 염흥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이제 카카오 대부분 복구가 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과제가 있는데 우선 이 과제를 다 짚어보기 앞서서 먼저 이 피해 보상, 어떤 분들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없다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김덕진 소장님. 네. 피해가 다양하고 적지 않을 텐데 그렇죠. 어떻게 지금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뭐 통신망에 대한 보상들은 있었는데 이런 웹 서비스를 하는 곳들에서 보상을 하는 거는 이렇게 큰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인데요. 예.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은 돈을 내고 썼었던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보상을 해주고 예. 무료로 쓰던 것들에 대해서는 또 상황에 따라서 그렇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보상이 없는 이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똑같은 서비스라고 할지라도 네. 뭐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도요. 카카오톡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떤 광고를 위해서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개인 사용자들이 카카오톡을 쓸 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보상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업비트나 아니면은 저런 멜론 같은 서비스들이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어떤 거래를 하거나 음악 서비스나 유료로 내는 것들은 못 쓴 만큼을 뭐 시간을 늘려준다든지 이런 방식들의 보상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유료는 보상이 되고 무료는 보상이 어렵다는 지금 막연한 구분이 있는 것 같은데 무료라고 하더라도 이 결국은 카카오 이용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용자들이 있어서 거기에 광고가 올라오고 그 개인정보를 활용하니까 명목은 무료지만 뭐 실질적으로는 유료나 같은 거 아니냐. 왜 우리도 보상받아야 되겠다. 무료 이용자들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게 규정, 그러니까는 약관에 근거해서 예. 피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 택시 같은 것들 있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서비스를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토요일이고 일요일인데 그때 이제 피해 보상을 하려면 피해액을 정확히 먼저 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피해액을 상정하기가 만만치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보통은 이제 정확히 그 피해액이 예를 들어서 몇 번 콜을 못 받아서 자기가 피해를 받았다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주말이었으니까 주말에 그 전주에 평균적으로 자기가 받았던 그 콜 개수가 있었을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자기가 벌어들였던 어떤 수익이 있을 텐데 그거를 이렇게 상정하고 그걸 합의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료 부분은 아무래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약관에 근거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우리 김덕진 소장님도 얘기했다시피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 무료로 이용하는 법인 택시 관련 민노총 산하 노조 민주택시 노동조합이더군요. 그 노조에서는 우리가 보상을 좀 받아야 되겠다. 피해를 너무 봤다 해서 소송까지도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뭐 택시뿐만 아니라 기반적인 사용자들 역시도 우리가 카카오가 안 돼서 손해를 봤다라고 하면서 지금 뭐 카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손해배상을 받기 위한 어떤 소송전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겠죠. 자기가 이메일이 안 되는 바람에 뭐 예를 들면은
회사에 대해서 뭔가 받기로 한 서류를 못 받아서 계약이 잘못됐다라든지 생각보다 이게 무료이지만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수님도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손해를 입증하는 방식이 어렵긴 하지만 손해가 입증이 될 수 있다면 아무리 이제 무료 서비스라도 어떤 책임 배상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논리를 가지고 지금 이러한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애매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불러서 KTX 타려고 했는데 네. 앱이 작동이 안 되니까 KTX를 못 탔어요. 못 갔어. 이런 경우도 피해를 좀 보상해달라 해서 네. 뭐 네이버에 지금 카페를 개설해서 뭔가 이 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선 변호사도 있는데 우리나라 법이라는 게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손해배상을 받기가 인과관계가 아주 법적으로 좀 명확해야만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소송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네요. 이러다 보면. 예, 뭐 이렇게 이 집단 소속 형태로 진행이 될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거고, 특히 이제 보통은 기간통신 사업자, KT 같은 경우는 지난 2018년 12월에 아현동 그 화재 사건이 나고 이제 소상공인이 그 통신을 거래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각 소상공인마다 뭐 몇백만 원 정도의 이 배상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간통신 사업자하고 부가통신 사업자는 좀 다릅니다. 기간통신 사업자는 KT처럼 통신망 서비스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설치하고 그걸 운영해주고 통신이 잘 되게끔 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부가통신 사업자는 그 기간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이 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또 다른 통신을 이용하고 있는 카카오톡 같은 이런 서비스를 이용한 네이버가 이제 전부 다 카카오톡이랄지 카카오페이랄지 전부 다 이런 것들이 그런 형태로 뭐 카카오맵이랄지 전부 다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유료고 무료고 이런 부분이고, 그리고 유료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카카오도 현재 자기가 배상을 하겠다고 일정 부분 아까 우리 김적준 선생님이 얘기했다시피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무료에 대해서는 이제 집단 소송 형태로 소비자 운동 보호 차원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 소송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피해의 종류나 양태가 워낙 다양할 거 아닙니까? 자, 아마 이제 제일 대표적인 이번에 사례가 될 것 중에 하나가 말씀하신 대로 통신망의 비유를 하면 이런 거죠. 통신망도 한 달에 얼마씩 내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내가 이만큼 냈는데도 그걸 기반으로 뭔가 쇼핑몰을 했는데 잘 안 됐다. 그럼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봤다라고 했을 때 보상을 주는 똑같은 논리를 생각해 보면 지금 화제 중에 하나가 이렇게 택시일 겁니다. 왜냐하면 택시 콜 중에 이제 그 우리가 있는 카카오티 중에 유료 서비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99,000원을 한 달에 내면 이제 콜을 먼저 우선 배차해주는 이런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택시기사분들이 치면 99,000원을 내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틀이 안 됐다라고 하면 지금 카카오의 논리대로 하면은 뭐 나누기 30을 해서 거기에서 곱하기 2 그렇게 하면 뭐 6,000원 정도를 보상해주거나 이틀을 늘려준다라는 가이드가 될 수 있지만 반대로 택시기사분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내가 이틀 동안 이 서비스를 못해서 실제로 못 받은 콜이 이만큼이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 뭐 이런 것들처럼 하나는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업비트라고 하는 가상 거래 서비스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우리가 마치 주식을 하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하는데 이 카카오 때문에 로그인이 안 돼서 본인들이 원하는 가격에 팔지 못했다, 사지 못했다. 그럼 이건 또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 역시 이미 뭐 지금 업비트에 대해서는 증명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일리지를 주겠다라고 지금 카카오 측에서는 얘기는 하고는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이제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도 말씀해 주신 좀 이번에 사례들이 남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피해 보상 문제 쉽지 않은 법정 소송이 예상되고요. 그와 함께 또 이제 화재가 나서 데이터 서비스 센터에 화재가 나서 서비스가 중단이 됐다. 그런데 과연 이 카카오는 왜 이원화, 이중화, 이른바 듀얼 시스템이 없었느냐.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게 잘 돼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전혀 그게 작동이 안 됐잖아요. 그 카카오가 큰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SK CNC의 책임이 더 큰 겁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두 가지 다 측면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측면은 이 카카오 측면입니다. 부가통신 사업자고요. 자기들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해서 데이터 센터는 사실은 데이터 경제에서의 심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들이 모두 다 흘러 들어가고 그다음에 거기서 흘러나오는 일종의 우리 인간으로 보면 심장, 피를 이렇게 공급하고 분산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보통은 데이터 센터의 역할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뭐 외국 사례를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예. 이 보통 이 데이터 센터를 2개 이상 오늘 윤석열 대통령도 이렇게 트윈 뭐 데이터 센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2개 이상 이렇게 동시에 구축을 해놓고 하나는 액티브 모드, 예. 2개가 동시에 작동하는 모드가 하나 있고 예. 하나는 액티브 그다음에 패시브 모드라 그래서 하나는 항상 작동시켜 놓고 항상 하나는 이렇게 이 뭐죠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그 업무를 이렇게 이어받는 그런 형태로 작동을 하는데 예. 보통 구글이나 아니면은 글로벌 빅테크 회사들은 액티브 모드로 복구가 자연재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고요. 지진이나 아니면 화재나 지금처럼 화재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그 뭐 심지어는 인위적인 자연재해인 뭐 전쟁이랄지 아니면은 해킹이랄지 예. 이런 공격이 발생하니까 그렇지만 업무 연속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계속 업무는 지속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그래서 액티브 모드로 업무를 이 하나의 데이터 센터에 100이라는 업무를 할당해 놓고 똑같이 또 다른 데이터 센터에 100이라는 업무를 할당해서 그래서 동시에 2개를 이렇게 작동하고 있다가 네. 이쪽 데이터 센터에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이쪽이 테이크오버하는 그런 양쪽의 활동을 계속 일을 하게 만들어 놓는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데이터 동기화가 필요합니다. 굉장히 실시간으로 데이터 그건 쉽지 않은 이 방법이지만 그 글로벌 기업들이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방법을 취했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뭐 부가통신 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업무를 2개를 이렇게 설치한다는 얘기는 투자하는 비용이 2배가 비용이 엄청나게 최고로는 2배 이상. 물론 이제 모두 다 2배 이상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만 2배 이상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을 살펴보면 하나는 이제 자기가 이번에 네이버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이버의 경우에는 짧은 순간에 복구가 됐잖아요. 복구했습니다. 예. 예, 그렇지만 이 카카오는 자체 데이터 센터를 현재 구축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데이터 센터를 빌려 쓰는 것은 그러니까 임대해서 SK CNC 같은 데이터 센터를 네.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데 빌려 쓰는 것은 그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항상 액티브 모드로 작동시켜 놓고 언제든지 이 업무 연속성이 유지될 수 있는 그런 체계하고 인력하고 이 자원이 투입돼야 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카카오가 그런 부분에서 좀 제대로 시스템 작동이 준비가 안 됐다는 점, 그건 상당히 큰 심각한 문제일 것 같고 우리 김덕진 소장님도 그렇게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카카오의 얘기를 좀 해볼 수 있는 거는 일단은 앞서서 이제 네이버와의 비교를 했잖아요. 예. 이제 뭐 몇 가지를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카카오라고 하는 조직 자체가 워낙 빠르게 성장을 하고 또 많은 기업들을 인수했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모든 것을 실시간 동기화 처리하는 것들이 상당히 기술적인 난이도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또 자칫 잘못하게 하면 기존 서비스에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본인들의 기업에서 생각할 때는 이 정도 가이드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도로 일단 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안산에 카카오가 지금 데이터 센터를 상당히 크게 짓고 있거든요. 안산에? 네, 그게 이제 2023년에 준공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한 1년 정도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 보면은 앞서서 이제 네이버처럼 우리가 이제 어차피 자체적인 IDC, 그러니까 자체적인 서비스망을 곧 구축할 거니까 그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을 통합하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본인들이 빌려 쓰고 있는 어떠한 서버에 불이 났고 그 불이 난 것들에 있어서는 본인들이 어떤 물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재 원인을 보자면 책임을 두고도 SK CNC와 카카오 간에 네. 약간의 이제 법적 어떤 공방 같은 것도 우려가 좀 되네요. 그렇다면 네, 이미 좀 시작이 하나 된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두 곳에서 결국 그럼 이 책임 소재가 얼마큼까지 갈 것이냐 제일 핵심 중에 하나가 시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실제로 지금 SK 쪽 주장은 이제 화재가 난 이후에 그 완전히 서비스를 끄기까지 한 90분 정도의 시간이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90분 정도면 기본적으로 서비스의 데이터를 다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SK 쪽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카카오 입장에서는 우리가 90분이라는 시간이 있었지만 실제로 서비스를 열어봤을 때 이제 화재가 난다라고 하면 전원이 한순간에 확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미 서버들이 많은 타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실제로 90분이 주어진 게 아니라 우리 서버는 이미 고장이 많이 나 있어서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야기들이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예. 그 이유는 결국엔 이제 말씀하신 보상은 어디까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얘기와 좀 연동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 뭐 보상, 책임 문제 워낙에 이슈가 많은데 그 관련돼서 또 다른 이슈들이 지금 계속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독과점 온라인 플랫폼 회사들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상당히 이제 어떤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지금 나오는 것 같아요. 이런 피해 관련 문제만을 떠나서 과연 이 부가 사업자 문제를 국가 재난 시스템에 어떻게 포함시켜서 관리할 것인가. 우선 그 문제가 하나 지금 부과가 됐고 또 온라인 플랫폼법을 공정위가 준비해왔는데 이 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부과가 됐네요. 우선 이 데이터 센터 또 부가가치 사업자들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에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문제 이게 법안이 한때 진행이 되다가 사장됐잖아요, 교수님. 그러면 네. 이 문제는 왜 사장이 됐고 왜 중요합니까, 이거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통신망은 기본적으로 기간통신 사업자가 있고요. 예. KT나 SK, LG U+처럼. 그래서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기간통신 사업자가 제공하고 예. 있는 이 통신 설비를 이용해서 부가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카카오는 부가통신 사업자의 일종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국가 입장에서 보면 기간통신 사업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그러니까 뼈대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예. 그게 망가지면은 지난번 같이 KT의 이 아현동 뭐 화재 사건으로 이 통신로가 절단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전까지는 이 부가통신 사업자가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했으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토론을 하겠지만. 예. 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정말 부가통신 사업자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네이버 이런 예. 것들이 왜 그러냐면 국민 생활에 긴밀하게 연관된 네. 그리고 보통은 공공 서비스가 있는데 실제로 엔드 포인트 그러니까 국민들하고 접촉하는 포인트는 카카오는 네이버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 제가 대표적으로 뭐냐면 최근에 제가 병원에 갔는데 우리 성모병원에서 제가 언제 예약이 됐고 언제 와라 이런 정보를 전부 다 카카오로 제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 상황에서 이 기본적으로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지켜야 될 재난 복구 대책을 보고하고 그다음에 점검하는 그런 절차가 물론 기간통신 사업자는 그런 절차가 전부 다 있습니다. 과기정 통배 보고를 해서 그래서 이거 이제 그 자기정 정부가 적정성을 판단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렇게 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부가통신 사업자는 그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저께 제가 이제 다른 곳에서 토론하는데 최이배 의원이 오셨더라고요. 최이배 의원. 최이배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이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수정안을 내면서 이 그 부가통신 사업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 사업자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부가통신 사업자 영세한 그 부가통신 사업자도 있을 텐데 거기까지 모두 다 규제가 적용이 되면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그래서 이 일정 규모 이상의 굉장히 국민 생활하고 영향이 크고 인프라성이 될 가능성이 큰 그런 부가통신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이 국가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을 하자라는 법을 제안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법이 법사위원회 갔다가 최종적으로는 합의에 실패해서 그냥 회기가 만료되고 폐기된 걸로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런 사태가 나타나고 나면 보니까 그 법이 만약에 그때 통과가 됐다면 이런 사태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이런 일각의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최이배 의원이 제안했는데 법사위에 그 제안 내용은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도 기간통신 사업자처럼 관리 의무 복구 다 모든 걸 보고하고 이행할 수 있게 만드는 법이 폐기된 거잖아요. 그럼 그 반대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넣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앵커님께서 어떤 서비스를 만들었어요. 서비스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근데 거기 정부가 봤더니 그 서비스가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부에 있는 알림을 지금부터 이 서비스로 다 옮기겠다라고 그냥 정부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 서비스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더니 정부에서 아니 우리가 너네에게 모든 서비스를 다 옮겼는데 너네 서비스가 왜 난리가 났냐. 네. 그렇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너네를 법적으로 규제할게라고 생각을 하면 솔직히 이제 서비스를 하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원해서 정부가 이걸 옮긴 것도 아니고 정부가 이제 다양한 서비스들을 우리가 좋게 만드니까 본인들이 서비스를 옮겼는데 여기에서 오히려 문제가 생겼다고 이걸 법적으로 막느냐라는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안이 법사위에서 폐기됐다. 그렇죠. 이게 제일 대표적인 게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정부에서 공공에게 그러니까 대국민에게 줘야 되는 메시지들이 자꾸 지금 다 카톡으로 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근원적인 문제거든요. 아, 공공기관들이 대부분. 네, 그렇죠? 뭐 예를 들면 병무청만 하더라도 병무청에서 주는 여러 가지 예비군 훈련 통지서 이런 것들이 문자나 이러한 통지로 오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기본적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국민비서 서비스들도 카카오톡으로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역으로 카카오톡을 안 쓰는 사람들은 네. 이걸 못 받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도 뭐 경제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어떤 통신을 문자로만 쓰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받아야 될 정보를 내가 카카오톡을 쓰지 않는다는 이유로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근원적인 문제이지 카카오톡을 누구나 쓴다고 이거를 법적으로 규제하자라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구조적인 좀 이슈가 있지 않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화재 사태로 지금 이 기업 규제 이슈로 넘어가는 어떤 논점이 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교수님, 이 아까 말씀하신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부가통신사업자를 넣게 되면 그 기업으로서는 엄청난 부담이 따르는 겁니까? 예, 뭐 부담은 있을 수 있죠.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재난관리 시설이 지정이 되면 예. 자기들이 이제 어떻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떠한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외국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재난관리 시설로 지정이 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게 재난관리 훈련입니다. 훈련. 훈련. 예. 예를 들어서 상시적으로 그걸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카카오처럼 있잖아요. 뭐 데이터 센터가 망가져서 한쪽 데이터. 예. 그러면 바로 다른 쪽이 데이터 센터가 그 업무를 옮겨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그 상황을 가정하고 예,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해보는 거. 가정하고 그 절차를 쭉 한번 따져 봅니다. 예. 그래서 그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이걸 고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이렇게 이 수정해서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부가통신 사업자들이 그런 절차를 자율적으로 하게 만들 건지. 자율적으로. 예, 우리 자율적으로 하는 건 좋습니다. 잘하면 예. 자율적으로 하면 좋은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됐으니까 어떻든 여튼 뭐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많은 그 영향을 받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가통신 서비스가 망가졌을 때는 국민 생활에 불편하니까 이거를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갖다가 규제를 통해서 뭔가를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제 한번 이렇게 여러 관련 주체들, 특히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요. 예. 이제 국내 기업하고 국외 기업하고 역차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카카오는 우리 국내 기업이니까 우리가 규제를 해도 하지만 국외 기업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뭐 다른 기업들이 카카오 같은 역할로 해서 이제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서비스를 하게 됐을 때 국외 기업한테도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또 이 쉽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발굴이 됐고 그래서 이제 해결되는 부분들을 서로 이렇게 최근에 이렇게 예. 국가안보실에서는 이걸 굉장히 크게 보고. 예. 그게 보고 이제 이렇게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다루겠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국민 생활하고 긴밀하게 연결이 돼 있으니까.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대통령도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이해 당사자들, 그러니까 카카오 같은 부가통신 사업자, 그다음에 뭐 시민단체 아니면 국민들 아니면 정부, 그다음에 협단체 뭐 이런 사람들이 국회까지 포함했어요. 모여서 규제의 정도하고 내용들에 대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시작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또 하나의 법적인 문제가 바로 온라인 이제 플랫폼 사업자에 관한 여러 가지 불공정 행위 심사 지침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게 둘 다 공정거래니까 하나 심사 지침도 정하고 법도 만들려고 하다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자율적으로 좀 하자 해서 좀 유야무야 되는 듯 했는데 이번 화제로 이게 다시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어떤 내용입니까? 지침과 온라인 플랫폼 중개 공정화법. 그러니까 둘 다 이제 좀 통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요. 결국에는 이 문제를 어디서 어떻게 시작했는지에 대한 시작인 것 같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네. 사람들이 이렇게 카카오를 많이 쓰는 이유가 무엇일까에 대한 시작입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가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어떠한 대규모의 플랫폼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연결돼서 택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잘 썼다. 예. 혹은 뭐 커머스가 있으니까 잘 썼다.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뭐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 나오게 되는 어떤 플랫폼 규제법에 대해서 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뭐 그 구글이나 네이버 혹은 아마존 같은 방식에서 쓰는 걸 보게 되면 예. 지금 아마존한테 지금 미국에서 주려고 하는 방식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네. 네이버로 치면 네이버에서 물건을 검색을 했더니 그 어떤 검색되는 물건이 쇼핑몰도 있을 수 있고 네이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네이버 자체 쇼핑몰이 먼저 위에 나온다. 자기 회사를 우대한다. 네, 그럼 그렇게 되면 자사 우대. 이거는 뭔가 불공정하다. 네, 불공정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카카오한테도 이런 거를 똑같이 규제한다면 카카오 서비스지만 카카오톡 외에 다른 아이디로도 로그인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혹은 로그인할 때 오히려 카카오 로그인을 뒤쪽으로 놓고 다른 것들을 위에 놓을 수 있다처럼 디테일한 거를 잡게 되면 예. 이런 것들은 좀 가능한 여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까지 어떠한 이런 플랫폼 독과점에 대한 가이드는 대부분 다 커머스, 그러니까는 전자 상거래 쪽이 많았습니다. 왜냐면 그런 건 명확하잖아요. 검색을 했는데 우리 상품이 먼저 나온다. 그렇죠. 이거는 불공정이다라고 예. 얘기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연구도 좀 더 돼야 되고 논의도 돼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 그게 이제 자율적으로 갔다가 이걸 조금 더 명확하게 좀 법제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좀 다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그렇군요.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관련된 건데 온라인 플랫폼법, 온플법이라고 하는 네.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도 사실은 이제 부가통지 사업자와 거기 들어가 사업하는 입점업체 간에 뭔가 이게 가불관계를 조금 제대로 바로 잡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되고 있어 왔는데 이번 화재 때문에 이게 다시 지금 쟁점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거는 사실은 이번 화재하고는 직접적으로는 관계는 없었지만 이런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지금까지 누적되었던 이슈가 하나로 불거진 것 같습니다. 이제 물론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나 아니면은 다음 그 네이버나 네이버. 전부 다 아까 우리 소장님이 얘기했다시피 어떤 검색을 할 때 있잖아요. 이 뭐 예를 들어 꽃집을 검색하는데 그랬을 때 이 자기들은 AI 알고리즘에 근거해서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AI 알고리즘은 그 사실은 이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차별해야 된다, 차별성이 없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그 AI 알고리즘들이 전부 다 공정해야 된다, 공정성이 보장돼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제 뭐 이렇게 지금까지 카카오나 아니면 네이버가 어떻게 대응하냐면 그거는 영업 비밀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오픈할 수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 사업자가 이 하나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중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입점 업체들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예. 플랫폼 사업자하고 입점 업체 간의 불공정의 이슈, 그렇죠.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온플법에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카카오하고 연관돼 있는 업체를 먼저 뭔가를 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달지 아니면은 뭐 이 특별한 그 우선순위를 준달지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불공정 이슈가 되는 부분이고 예. 그래서 플랫폼이 독과점 특히 이제 경쟁이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독과점 형태로 플랫폼이 구성이 됐을 때는 이제 특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 제가 이제 뭐 카카오의 이 로그인을 가지고 머리 미장원 있잖아요. 미장원에 예약할 때도 거기 이용해서 예약할 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굉장히 다양한 뭐 이 연구하고 그다음에 또 사례가 필요하지 않을까, 조사가 필요하고 또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그게 또 불거진 이유가 있어요. 어떤 네. 거냐면 2010년도 뭐 이때도 가끔씩 카카오가 멈출 때가 있었거든요. 카카오톡이. 근데 그때는 그게 단순히 그 톡 서비스만 안 됐던 문제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가장 큰 이유가 말씀하신 로그인 문제예요. 예를 들면 이미 인터넷에 수많은 사이트들이 카카오로 로그인하는 사람들이 간편하게 그렇죠. 하니까 이른바
되면 간편 로그인이라는 기능이 다 연동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는 원래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엔 문제가 전혀 없는데 그냥 사람들이 카카오 로그인 되는 게 막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모든 서비스를 못 썼던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일종의 그 카카오 연결을 하거나 이럴 때 일종의 수수료를 내는 서비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로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가 편하게 카카오 로그인을 하기 위해서 수수료도 내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이게 서비스가 멈췄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예 이번에 좀 구조적인 얘기를 해보자까지 이제 좀 이슈가 좀 끌어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명확하게 이번 사태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의 법안이나 어떤 수준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부터 전 먼저 좀 정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지금 듭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동시에 나오니까 조금 혼선이 좀 있는데 그렇죠. 이번 사태의 문제 핵심이 뭔지 그걸 네. 해결할 방법은 뭔지 근데 지금 온풀법 법안까지 막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네. 또 뭐 국감 증인도 관련 의장들이 국감 증인까지 서게 되니까 여러 가지 이슈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카카오 먹통 사태 현황과 대책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 연구소장, 염흥렬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